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자, 당대표 자리 두고 3파전 치열합니다. 후보 3명 중에 현재 여당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꼽은 분이고요. 본인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해외 백신 도입 주도하겠다. 자, 또 모든 걸 쇄신하겠다고 나선 5선 송영길 의원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예, 송 의원님 어제 그 합동연설에도 하시고 또 밤늦게 TV 토론에도 참여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당원들 표심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네, 당원들 표심은 할 때 됐다. 예. 고생했다. 송영길. 아, 그렇습니까? 그런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세 번째 출마다 보니까 예. 그동안 고생한 거에 대한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뭐 당대표 되시면 이제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모조리 바꾸겠다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더라도 변화의 핵심, 초점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일단 당내 민주주의를 좀 강화시키고 국민과의 소통도 각 계층별로 강화시키겠습니다. 물론 이전 지도부도 그런 노력을 다 해왔겠지만 예. 상대적으로 그 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면이 있었고요. 우리 당내 이견이 허용되지 않는 좀 경직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집단 지성을 도출해낸다. 민심과 당심이 유리되지 않도록 소통 채널을 강화시킨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다른 그 공약 관련해서 여쭤보기 전에 먼저 그 백신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집단 면역 확보를 위한 접종 목표 3배 수치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계약했다는 것이지 물량이 아직 들어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야당은 좀 사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야당의 그런 공격은 좀 지나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이 1억 9,200만 회분 이 계약이 확보돼 있고 파이저는 지난 3월 24일부터 저희들한테 인도를 시작해서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물량을 인도해주고 있는데 한 번도 시간을 늦추거나 그 날짜가 연기된 적이 없이 정확하게 매주 한 번씩 물품이 인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자신 있게 계약 물량대로 이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역시 정부의 노력을 잘 알고 있고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뒤에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자, 말씀하십시오. 예. 아니 최근 언론에서 뭔가 이렇게 대립각을 만들기 위해서 송영길 후보가 스푸트니크 플랜 B를 하니까 현 정부의 백신 수급성 체계에 대해서 뭔가 불신하고 비판한 것처럼 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요. 제가 일관되게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정부의 방침을 뒷받침하면서 만에 하나 불협통편이니까 이것도 한번 검토해보자 이런 차원이고 스푸트니크는 아직 임상 정보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합니다. 시간이. 나중에 다 확인되더라도 당장 올해 3, 4분기에 공급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차분차분 이걸 체크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러시아 백신 도입 관련해서도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검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송 의원께서는 이제 어제 토론회에서도 정부와 계속 어떤 협의하신다, 논의하신다 말씀하셨는데 어느 파트하고 하시는 겁니까? 그게? 원래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에 이거를 맡겼잖아요. 근데 정은경 청장님은 방역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신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니 이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는 게 맞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2주 전인가요? TF를 만들어서 권덕철 장관님이 직접 단장을 맡아 뛴 것은 저는 만시지탄이지만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한 거고요. 왜냐하면 일본의 고노다로 백신 장관이 파이저하고 이야기했더니 파이저가 총리급이 전화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청장이 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장관이 직접 한 건 잘했고요. 그래서 파이저하고도 소통을 직접 하고 해서
이번에 2천만 명분, 4천 회분 추가 확보를 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정은영, 이름이 비슷합니다만 백신 국장님이 계세요. 예. 그래서 권덕철 장관 이 국장님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 국회 또 외교통일위원장이신데요. 그 인맥으로 러시아 의회 뭐 백신 협의 내용 이거 담은 이제 서한도 발송하셨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뭐 이것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러시아가 기초 과학이 뛰어난 나라이기 때문에 상호 협력이 예. 필요하다는 원론적 그 입장, 그 포괄적 백신 협력에 관한 내용을 예. 콘스탄틴 코사체프 러시아 상원 부의장과 또 스푸트니크 V를 생산하는 러시아 국부펀드 RDIF 대표하고도 화상 통화를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부가 잘 못해서 그러신 게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일종의 백업으로 성위원께서 이런저런 절차상의 어떤 준비를 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야당이나 언론이 지금 이제 정부를 공격하는 게 왜 예. 백신 수급에 소극적이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데 또 백신이라는 게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잘못 선계약을 했다가 그 백신이 만약에 예. 부작용이 커서 못 써버리게 되면 돈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예.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민 세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상당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예. 안전성을 확인하려고 보다 보면 백신 확보가 늦어지는 거고 예. 또 이 양면이 다 있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 때 하베스트라는 캐나다 유전 회사를 20억 달러를 주고 구입했다는데 나중에 유전이 아니라 물밖에 안 나오는 곳이었잖아요. 예. 그런 평가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 러시아 스푸트니크는 상당히 지금 성적이 좋은 걸로 평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상당히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 예. 지금 잘 협의를 해놔야 나중에 EMA나 FDA 통과되고 나면 그게 확 또 귀한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 사전 작업은 필요하다 보고요. 또 이게 GL라파라는 그 러시아 RDIF가 투자한 그 회사의 자회사가 한국 코로스라는 데가 추천했다 지금 이거를 1억 5천만 도스를 스푸트니크를 생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제 선거 끝나면 여기도 한번 방문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송 의원님. 송 의원님. 들리십니까? 예, 예. 네, 잘 들리시죠? 들리네요. 예, 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어제 그 토론회에서 보니까요. 그 홍영표 의원식 의원에게 보니까 뭐 이런 표현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은데 협공당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백신 네, 문제 네, 관련해서요. 네, 예. 네, 뭐 좀 정쟁화한다, 과장하신다 이런 비판 받으셨죠. 네. 예. 근데 그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정쟁화되는 것에 일조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일관되게 정부를 배제하고 뭐를 한 적이 없고요. 정부와 상의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걸 도움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사례로 한미 방위비 협상도 정부랑 잘 협력해서 성과 있는 협상을 끌어내기에 도움을 줬고요. 예. 이란에 납포된 선박 우리 선원들을 귀환시키는데도 외교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같이 공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엊그제 그 여야 3당 의원들이 그 공동 기자회견했습니다. 그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피해 보상을 하는데 네. 이제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이 헌법 정신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이 얘기는? 당연히 이 23조 헌법 23조에 따르면은 어떤 공공복리 등을 위해서 재산권 행사를 제한했을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우리 재정 상황들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까지가 가능할지를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정부와 긴밀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놓는 법안이 임대료 50% 인하 법안도 저도 내놨는데 예. 손실보상법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TV 토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봉건제 시대 때도 흉년이 들어서 소출이 줄어들면 그 소장료를 깎아주는데 예. 일종의 현대판 그 건물주와 임차인의 관계가 유사한 면이 있잖아요. 근데 영업이익이 50% 이하로 떨어졌는데 임대료를 똑같이 내놓으라 그러면 임차에서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이 버티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캐나다나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각 사례를 지금 제가 수집해 보는데
대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 시간과 숫자를 제한하면서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생애 첫 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주거 사다리가 필요하다. 이게 후보님의 부동산 공약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예. 지난 4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이 900만 호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 비율이 49%에서 44%로 5%밖에 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 공급을 아무리 많이 해도 금융을 풀어주지 않으면 생애 첫 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들, 서민들한테는 그림의 떡입니다. 자신의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민한테는 없기 때문에 결국 청약 조건이나 모든 조건이 1순위가 됨에도 불구하고 LTV를 안 풀어주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림의 떡이 되는 거고 현금 부자들이 다 다시 줍줍한다는 표현처럼 예. 다 가져가 버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다주택자 비율만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으로 이번에 83만 호를 이제 2025년까지인가요? 강력 이제 공급 대책을 강력하게 세운 것은 매우 잘한 일이고 이것을 저도 뒷받침하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실수요자 대책을 세워라. 그래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대책이 필요한데 이걸 가지고 무슨 이제 어제 홍영표 의원님인가요? 양 후보들이 예. 뭐 박근혜까지 소환해서 박근혜 정부 때 LTV 풀어서 빚내서 집 사라 그랬다가 집값 폭등했다 이렇게 이제 좀 비약해서 저를 공격을 했는데 예. 박근혜 정부 때는 다주택자, 단독주택, 생애 첫 구입자 이런 구분 없이 그냥 LTV를 풀어줘서 이런 난리가 난 거고요. 예. 제가 말한 것은 맞춤형으로 핀셋을 풀어준다면 우리나라 집을 안 가진 44% 중에 집 살 의사가 있는 사람이 10%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중에도 한 4% 정도로 제가 추정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구입을 하게 되면 한 5년 정도 보유 요건을 부여하고 또 30년 장기 모기지 같은 걸 결합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이죠. 결합하게 되면 그 집값 상승 요인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고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게 또 부동산은 보통 이제 보유세와 거래세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좀 고쳐야 된다고 보십니까? 보유세는 아시다시피 다주택자는 6억 원, 1인 이제 고가주택은 9억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시가로는 약 13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예. 이게 1% 정도 대상이었던 것으로 된 법이 현재 3.7%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예. 특히 서울 지역은 한 16%까지 이제 된다 그래요. 그래서 예. 보통세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열린 자세로 수렴을 하겠습니다만 저는 9억을 12억으로 올린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고요. 예. 오히려 공제 제도를 좀 탄력적으로 확대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당대표가 되면 좀 상의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러면 보유세를 올리더라도 거래세 부분이지 않습니까? 양도소득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풀어줘야 어떤 거래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풀어서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런 예. 문제도 잘 상의를 해보겠고요. 예. 특히 제가 이제 지적했던 종부세 같은 경우는 실현되지 않는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특별히 은퇴하거나 소득이 없는 집안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부담이 되는 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디지털 화폐로 전환해서 이거를 과세 시점을 이연하고 분산시키는 방안을 제가 나름대로 쭉 검토해 온 게 있는데 이 문제도 대표가 되면 국토부와 또 기재부 등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가 언뜻 들은 얘기인데요. 그 송 의원님 이제 공약을 보면은 이게 뭐 당 대표가 아니라 대권 도전용 아니냐 이런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없습니까? 그건 아니고 예. 말대로 우리 당헌 당규상 당 대표가 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이제 우리 훌륭한 우리 당의 대선 후보들이 다 빛이 나도록 잘 뒷받침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우리 당 이제 이 정책은 꼭 홍영표 후보께서도 지적했는데 캠프한테만 맡길 게 아니라 당이 대선 공약을
같이 주도해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내가 이런 공약을 내세운다고 대선용 아니냐 그러면 제 개인이 아니라 우리 당의 대선용으로 많은 정책을 발굴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인의 대선용이 아니고 당의 대선용이다. 이런 정책을 발굴하시겠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